중국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 이공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전쟁과 첨단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의 최고급 두뇌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활발히 연구활동을 펼치던 30대의 젊은 재료 과학자인 리용시 박사가 중국 난징대학교 수저우 캠퍼스의 부교수로 임용된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리 박사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학위와 풍부한 연구 경력을 쌓았으며 유기전자, 투명 태양 전지, 웨어러블 의료, 기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첨단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보여온 차세대 주역입니다. 그의 중국행 결정에는 수저우 지역에 발달된 산업, 생태계가 연구 성과를 실제 상용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노 과학 분야의 선구자로 불리는 찰스 리버 전 하버드 대학교 교수 역시 중국 칭화대학교 선전국제대학원의 석좌 교수로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칭화대학교 측은 리버 교수의 합류가 선전 지역의 소재 및 의공학 분야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리버 교수는 지난 2021년 중국의 해외 과학기술 석학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과 관련된 소득을 미국 정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2023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은퇴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중국 우한이공대학교와 계약을 맺고 매달 5만 달러의 급여와 연간 15만 달러의 생활비 그리고 연구소 설립 지원금으로 150만 달러를 받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인재 유치 노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 2022년에는 세계적인 구조생물학자인 옌닝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선전의료연구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에서 활약하던 이소량 박사 역시 지난해 중국으로 돌아가 화학에너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저명한 인공지능 연구자인 알렉스 램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 중국 정부의 연구비 지원에 대해 다소 거부감을 나타냈던 그는 결국 지난해 칭화대학교에 합류하며 중국의 인재 유치 공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인재 유출 현상은 한국 과학계에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및 배터리 핵심 기술로 각광받는 탄소 나노튜브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이영애 성균관대학교 석좌 교수가 최근 중국 후베이 공업대학교에 임용된 것은 국내 과학기술계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론 물리학 분야의 거목인 이기면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 역시 지난해 정년퇴임 이후 중국 베이징 수리과학응용연구원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국 과학계의 인재 유출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처럼 해외에 뛰어난 이공계, 석학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배경에는 파격적인 대우 조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고액 연봉은 물론 주택, 의료 지원 등 최고 수준의 생활 환경이 제공됩니다. 연구비와 생활비 또한 부족함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연구자들이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에 참여하는 외국인 학자에게는 개인당 100만 위안, 약 2억 원에 달하는 정착 보조금과 더불어 최대 500만 위안 약 9억 7천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연구비가 지원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약 50평 규모의 고급 아파트 제공, 배우자의 취업 알선 등 실질적인 혜택까지 제공하며 해외 인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매력적인 제안은 특히 정년퇴임 후 연구, 과제 수주나 연구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석학들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들에게 대규모 실험실은 물론 연구에 필요한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연구 인력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연구활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08년부터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 고급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을 추구해왔으며 2012년부터는 만인계획을 통해 국내 인재 육성에도 힘쓰면서 기술 자립과 굴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반면 미국의 상황은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한 미국의 인재 전략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연구기관인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단순한 수출, 통제나 인프라 투자만으로는 미국의 기술 우위를 장기적으로 지켜낼 수 없으며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유치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차원의 인재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거침없는 인재 흡수 전략과 미국의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판도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대대적인 해외 이공계 인재 흡수 전략은 단순한 인력 이동을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매력적인 조건을 앞세운 중국의 공세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기술 선진국들은 자국의 인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미래 기술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육성하고 유치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마련에 고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한국 과학계 역시 핵심 인력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구, 환경 개선, 처우 향상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